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 PBR주들 정책 기대감을 꽤 반영했다라는 분위기와 함께 속속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코스피가 전일의 상승분을 오늘 다시금 뱉어내고 있습니다. 2670선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 일단 저 PBR주들이 고점에서 등락이 나오고 이들이 쉴 때 순환매가 돌면서 또 코스닥 시장이 오늘은 더 힘을 내주면서 코스피, 코스닥 계속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오늘은 저 PBR주들이 쉴 때 또 어떤 이슈 그리고 테마들이 들썩이고 있는지 종목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김성훈 MHB 인베스트 이사, 조남준 유한타증권 차장, 류용민 캐스터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해 봅니다. 오늘의 종목 10위부터 8위까지 보고 오시죠. 랭킹쇼 종목 탑10 10위부터 열어보겠습니다. 10위입니다. 네, 10위는 소라 관련주입니다. 오픈 AI에서 비디오 생성 인공지능 모델 소라를 공개한 가운데 영상 관련 기술을 보유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생성 인공지능 모델 소라는 특정 유형의 동작과 피사체, 배경의 복잡한 장면을 생성할 수 있고 언어 이해도도 높아 생생한 감정을 표현하는 매력적인 캐릭터 생성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위는 소라 관련주입니다. 네, 9위 보겠습니다. 네, 9위는 칩셋미디어입니다. 전날 정기주주총회 일정과 안건을 확정하는 내용을 공시했는데요. 다음 달 21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 자본 잉여금을 이익 잉여금으로 전환하고 배당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시장 개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칩셋미디어는 향후 AI 관련 매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도 있습니다. 9위는 칩셋미디어입니다. 네, 8위 보겠습니다. 네, 8위는 인텍플러스입니다. 머신 비전 기술을 활용해 영상 데이터를 획득하고 분석하는 2D, 3D 외관 검사 장비 제조 기업인데요. 적층 패키징 확대로 경쟁력이 부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설 투자를 통해 생산 능력도 기존 대비 2배가량 증가한 가운데 지속적인 고객사 확보와 신규 검사 장비 개발을 추진하면서 가파른 외형 성장이 기대돼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8위는 인텍플러스입니다. 네, 10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0위는 새로운 테마주죠. 이 오픈 AI가 이 소라를 공개하면서 국내에서 시장에서 또 이 소라 관련주 찾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키네마스터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연이틀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오픈 AI 소라 관련주들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이 시간 통해서 소라 관련주가 무엇이 있을까, 소외되는 종목들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잠깐 했었는데요. 이게 키네마스터라는 종목으로 수급이 쏠렸습니다. 키네마스터 잘 아시다시피 동영상 편집을 주로 하는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죠. 저는 이제 키네마스터가 어제 상한가를 들어가길래 바로 제가 이 핸드폰을 켜고서 전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요. iOS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순위를 봤습니다. 이쪽 분야에서는 50위에 이제 해당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동영상 편집기 같은 경우는 유튜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캡컷이라는 프로그램을 거의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 다운로드 수 2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영상의 어떤 편집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키네마스터가 이 현상 들어가는 것은 역시나 우리가 이 새로운 테마에 항상 열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네마스터 주가 상당히 좀 어려웠었던 상황인데 이전에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행운이 오셨다고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반등을 이용해서 물려 계신 분들의 경우는 잘 정리를 하시는 방향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유자 관점에서 지금 반등을 이용한 비중 축소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9위 칩셋미디어입니다. 사실 칩 붙은 친구들 힘이 좋았었는데 지금 다소 좀 쉼을 주고 있지만 그래도 추세를 잘 지키면서 또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 NPU 사업 영역을 가지고 지금 온디바이스 AI 또 수혜주로 엮이면서 움직이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좀 꿈틀꿈틀대다가 쉴 때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조남준 차장님? 네, 그 칩셋미디어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영상, 그러니까 텍스트를 영상으로 바꿔주면서 이 놀라움을 이제 시연했던 게 바로 소라잖아요. 소라의 저도 동영상을 보면서 느낀 게 결국에 이 비디오 IP 분야가 정말로 많이 성장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텍스트를 영상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는데 너무 조잡해서 누가 봐도 AI로 만든 게 티가 났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진짜 실제인지 컴퓨터가 만든 건지 구별할 수 없거든요. 이에 따라서 이 칩셋미디어는 이 종목명에도 나왔듯이
칩과 미디어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간단히 설명드리면 IP 설계 자산이라고 하거든요. IP를 설계해서 페미스나 디자인하우스에 라이센스 아웃을 합니다. 그러면 페미스 같은 업체는 완성 업체들한테 반도체 칩을 제공하는데요. 이 중간에 이제 로열티를 칩셋 미디어가 수취하는 구조입니다. 즉 라이센스 아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칩을 쓰면 쓸수록 로열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매출이나 이익 규모가 적다 하더라도 이런 AI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용하는 칩의 개수가 늘어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칩 메이커 회사들은 단기 테마로 볼 게 아니라 어떤 장기적인 산업의 성장으로 좀 봐야 되고요. 특히 칩셋 미디어는 우리나라 1위의 이 미디어 회사로 주 고객사가 대부분 삼성, 퀄컴, AMD, 메타 등 전부 다 거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데이터 센터 내 영상 처리가 수요가 되게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CCTV나 이런 것도 점점 더 화면을 좀 더 밝게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흐린 거를 더 고도화시켜주고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IP가 바로 칩셋 미디어의 IP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관련주로 현재 분류가 돼 있지만 이에 따른 소라 관련주로도 충분히 분류가 될 수 있는 기술력 있는 업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아직은 미약하지만 이번 연도 기준으로 약 영업이익 100억 원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관련주인 퀄리타스나 오픈엣지 같은 회사들을 보면 아직은 이익이 연간으로 흑자가 되는 게 작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당사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좀 돈을 벌어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앞서 말씀드린 로열티 증가가 이번 연도부터 극하급수적으로 한다면 25년, 26년, 27년 그러면 이익이 여기서 배로 계속해서 뛰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네, 단기 이슈보다는 산업 성장에 따라 조금 더 장기적으로 살펴보자 칩셋 미디어 살펴봤고요. 이어서 8위 인터플러스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리포트 나왔습니다. 올해 사상 최대 실적 기대된다고 나오는 상황에서 또 최근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에 들어오는 가운데 인텍플러스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김성환 기자님? 이 테크윙이라는 종목이 거의 날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제2의 테크윙을 찾고자 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좀 확산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머신 비전 기술을 활용해서 2D 그리고 3D 검사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인텔 대부분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패키징이 좀 더 고도화되어 가고 있죠. 결국 HBM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검사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전 대비 더 넓은 면적을 검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층 검사, 미세화 검사의 어떤 기술은 나날이 필요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쟁사 대비 고속과 대면적 검사 관련해서 일단 기술적으로 좀 우위에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이제 주가가 단순히 기대감 가지고 올라가는 것은 약간 좀 한계가 있는데요.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해서 2024년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마침 또 주가도 좀 바닥에 살짝 눌려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생각보다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전고점 한 5만 원 근처까지는 여러분들 열어놓고 대응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제 혜성님께서 테크윙 놓쳐서 아쉬워하는 시청자 의견을 전해드렸는데 그러면 그 아까운 마음을 인텍플러스에서 좀 달래도 됩니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테크윙 같은 경우는 퀄 테스트를 통과를 한 게 아니라 퀄 테스트에 대한 통과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라면은 좀 바닥에서 새로 시작하는 인텍플러스라는 종목이 조금 더 나아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네, 인텍플러스까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7위와 6위 종목 또 어떤 종목 올라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7위 보겠습니다. 7위는 SKC입니다. 지난해 수익성이 급격하게 악화됐었는데요. 부진한 실적 속에 투자 속도 조절도 공식화했었지만 실리콘 음극재 사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올해 실리콘 음극재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단기 실적은 부진하지만 중장기 성장 모멘텀 확보에 주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7위는 SKC가 차지했습니다. 6위 보겠습니다. 6위는 저PBR주입니다.
기업 밸류 프로그램 세부 내용 발표일이 정해지면서 전날 SK와 LG, KT를 비롯한 지주사를 비롯해 금융주까지 저 PBR 종목의 상승세가 이어졌는데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 출회 속 상승 랠리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 밸류 프로그램 발표 이후에도 상승이 지속될 것이란 분석도 있는 한편 단기 급등에 따라 과열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는 저 PBR 관련주가 차지했습니다. 네, 모처럼 SKC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액 관련주들의 초급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전해지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엔캠이 지금 정말 큰 화두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의 급등이 진행되고 이제 급락이 나오는 상황에서 엔캠 같은 소외됐던 그런 2차 전지의 다른 업체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SK 같은 동바학 업체들한테도 지금 관심이 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C 같은 경우를 보면 전체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뭐 작년에도 대규모 적자고요. 이번 연도에도 역시나 뭐 흑자가 될 일은 만무하고요. 1분기 영업이익이 거의 500억의 적자에 육박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그 SKC 같은 경우는 동박 그리고 화학, 반도체 이렇게 세 개의 매출이 전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뭐 동박 매출과 화학 매출이 비슷합니다. 근데 화학 쪽은 좀 뭐 좋진 않잖아요. 근데 작년보다 이번 연도는 화학하고 반도체는 나빠지지 않고 결국엔 동박도 여기서는 추가적인 성장이 제한된다. 근데 주가는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엔 엔캠 같은 뭔가 신성장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당장은 그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요. 먼저 글래스 기판과 앞서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리콘 응급제 공장입니다. 이 두 가지가 좀 의미가 있는 게 먼저 이제 실리콘 응급제 같은 경우에는 그 2차 전지의 이제 성능을 높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흑연 응급제를 썼었는데요. 에너지 밀도를 좀 높일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충전 시간도 낮출 수 있는 그래서 안정성을 높이는 차세대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체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고객사에 대한 인증도 상반기 내에 만약에 인증이 완료된다면 기존 흑연 응급제 시장을 대체할 것으로 그래서 기존에는 없던 매출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시장에서 아직 잡히지 않는 건데 글래스 기판 관련 사업도요. 기존에는 이제 플라스틱 기판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글래스 기판은 훨씬 더 강도가 좋고요. 그리고 수명도 길고. 근데 문제는 기술력 그리고 가격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거를 지금 SKC에서 고도화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만약에 SKC의 주가가 상승하는 촉매로 작용한다면 이 두 가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지금 손에 잡힐 정도의 어떤 기술력이 올라왔기 때문에 SKC 같은 경우에 충분히 뭐 엔캠 정도의 상승은 아닐지 몰라도 2차 전지 내에서는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ISC도 인수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연결로 작년 4분기부터 연결로 잡히게 되고요. 그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주력은 아니지만 플러스 알파 요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6위 저 PBR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뭐 기업 밸류업 관련 정책 발표를 앞두고 이 저 PBR 관련주들 좀 하루 멀다 하고 좀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금융 관련주라든지 지주사 관련주들이 올랐는데 오늘은 또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이 저 PBR 관련주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많이 올랐죠.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세부 내용과 정책들이 발표가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뉴스가 지난주 금요일에 오후 3시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 점심 때부터 이쪽 관련 스토들이 좀 갑작스럽게 오르는 듯한 모습이 나오면서 어제까지는 좀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는 듯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시작은 기아차였습니다. 기아차가 어닝 미스를 발표를 했던 날 주주 환원책을 발표했고 그날 5%가 올라갔죠. 그 이후부터 현대차, 기아차를 필두로 해서 삼성물산, 그다음에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같이 되는 금융주로 확산이 되었었고 이것들이 이제는 최근에 지주사까지는 확산이 됐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공기업까지 확산이 됐었죠. 하다못해 강원랜드, GK 같은 종목들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테마가 어느 정도 단기 어떤 클라이막스에 올 때는 그 주변주로 확산이 되는 모습이 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항상 그렇지만 우리나라 시장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이 K-세론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벤트를 앞두고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먼저 차익 실현을 하자라는 그런 욕구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눌린다라고 무조건 사기보다는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나온지를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것이 일회성에 끝나는 건지 아니면은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는지, 강제성 여부가 있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한 이후에 외국인들이 그동안 사서 올렸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 정책에 만족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들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뭐 밀렸기 네. 때문에 뭐 5일선 깨졌다 21선 근처에 내려왔으니까 사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외국인들의 정책을 확인한 이후에 외국인들이 이것을 가져가는지 파는지를 한번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채팅창에 오늘 현대차 사도 되냐는 질문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럼 결국 지금 조정을 매수로 보는 것보다는 정부 발표 이후에 과연 이것을 끌어줬던 외국인의 수급이 정말 계속해서 들어오는지 여부를 관전 포인트로 또 지켜보자라는 저 PBR주 오늘 차익 실현 나오는 움직임에 대한 대응 전략의 포인트 잡아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10위부터 6위까지 살펴봤고요.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저 PBR이 쉬어가면서 고 PER 종목들이 들썩이는 가운데 시각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전반이 강합니다. 이 IRA 세부 규정 발표에 따른 기대감 유효한 전해액과 분리막 섹터를 시작으로 소재, 장비까지 그 힘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중 코스모 신소재 살펴보시면 대형 수급과 함께 저점 대비 조용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양 매수를 기반으로 양봉 그리면서 현재 17만 9,700원에 전고점까지 6만 원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도 코스닥 강세 속에 제약바이오주들도 탄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대형주뿐 아니라 면역 항암제 쪽도 일제히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오스코텍이 두드러진 상승 보이면서 현재 두 자릿수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용 의료 섹터 수출 효자 실적 5등생이죠. 그중 보톡스 관련주인 휴젤은 올해 미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금이 사야 할 때란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우상향세 지속하는 가운데 오늘 8%의 상승 보이면서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전도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다음 달 미국 물리학회 학술대회에서 실험 결과를 발표할 것이란 소식에 관련주 초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신성 델타테크는 초전도체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퀀텀에너지 연구소에 지분을 직접 보유했다고 알려지면서 27% 급등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8위 자리에 등극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저 PBR주 큰 틀에서 쉼을 주자 지금 이슈를 안고 수급이 붙은 개별주들 속속 급등에 나오면서 그 속출하고 있는 움직임이 특징적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들이 과연 이 안에서 순위권에 올랐는지 상위 순위권 종목들 5위부터 3위까지 또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5위 열어보겠습니다. 5위는 엔캠입니다. 2차 전지용 전해액 전문 기업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중국 기업들의 수출길이 막혀 미국에 공장을 둔 동사의 수혜가 기대감이 커지면서 급등을 보여왔는데요. 매매거리 정제 예고에도 강세를 지속하면서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4위까지 치솟은 엔캠은 최근 한 달간 개인 투자자들이 1,8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코스닥 종목 중 가장 많이 사들였다고 하는데요. 5위는 엔캠입니다. 네, 이어서 4위 보겠습니다. 4위는 밀리의 서재입니다. KT그룹 계열의 국내 1위 전자책 구독 플랫폼 기업으로 올해 출간 플랫폼과 웹소설 사업 두 가지 신사업 모두를 상반기 내에 런칭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웹소설을 바탕으로 외형 성장을 이루고 출간을 바탕으로 수익성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밀리의 서재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3위 보겠습니다. 3위는 루닛입니다.
미국 면역항암 학회지에 루니스코프 연구 논문을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연구를 통해서 AI 바이오마커를 활용한 면역항암 치료 반응 예측이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면서 투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4거래일째 상승세를 보인 루닛이 3위에 올랐습니다. 네, 계속해서 5위 엔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전해액 관련주죠. 정말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소폭 조정을 받는가 싶더니 다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한 상승세 나오고 있는데 엔캠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엔캠이 지금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결국엔 엔캠이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 FEOC 관련 세액 제도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이런 배터리 부품에 해당되는 경우에 작년 말부터 이제 12월부터 이번 연도부터 이제 적용이 되게 되면 중국산, 뭐 이란산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정한 이런 나라들에서 생산한 부품들을 쓰면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액의 구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액이 지금 엔캠이 글로벌 4위 업체입니다. 근데 1, 2, 3위가 중국 업체예요. 그러니 이번 연도에 미국에서 대규모 증설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중국 업체들이 패싱 당한다면 규모 면에서도 그렇지만 당장 쓰일 전액은 엔캠과 그리고 그 뒷단에 있는 일본 업체들의 전액이 쓰일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또 이번 연도에 실적 개선이 일어날 거고요. 이 모든 것이 결국엔 작년 말에 이제 이슈가 돼서 실제로 적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은 2월 들어서 오히려 가파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수급이 지금 쏠리고 있다는 그런 현상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겠고요. 지금 시점에서 보면 분명히 엔캠은 좋은 상황입니다. 중국 업체들이 부족해, 그러니까 없어지는 그 자리를 엔캠이 분명히 들어가게 되고요. 이에 따른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지만 과연 지금 시가총액을 설명할 수 있느냐? 이거는 참 언제 미래 가치를 땡겨올지에 대해서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투자 경고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거래 정지 예고가 돼 있는데 거래 정지는 16일이죠. 종가 대비해서 40% 이상 올라가면은 그 다음 날 정지입니다. 근데 오늘 기준으로 제가 주가를 보니까 한 35만 원 정도가 넘어야지 거래 정지가 돼요. 그러니까 내일은 거래 정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주가가 조금만 더 올라가면 거래 정지가 되고 또 이런 경고 종목이 되고 거래 정지가 되면 또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 약간 거래하는 데 좀 제약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좀 고려를 하신다면 기존 보유자분들은 솔직히 여기서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조심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캠이 계속 거래 정지에 대한 경계가 있다 보니까 엔캠은 사실 뽑을 만큼 뽑으면서 열심히 올라왔고 그래서 이제 후발주자들로 지금 수급이 옮겨가면서 솔브레인 홀딩스가 지금 상한가를 찍었고요. 덕산테크코피아도 20% 넘는 급등입니다. 이렇게 수급에 붙어서 계속해서 오르는 이 현상을 두고 나도 한번 단타를 해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좀 변동성에 더 유의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말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과거의 경험을 보면 항상 따라가는 업체들이 어느 순간 아주 짧은 순간에는 대장보다 더 많이 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같은 날이 그렇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조금만 넓혀보면 대장의 수익률이 가장 좋았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2차 전지 얘기 많이 드렸었지만 에코프로 올라가는 걸 보면서 뒤늦게 에코프로 BM을 샀다면 그냥 사자마자 손실을 보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업체들은 분명히 뭐 솔브레인 홀딩스나 덕산테크코피아 이런 회사들 좋긴 하지만 그냥 엔캠 하나로만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동성 유의해야 한다라는 부분도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위 밀리의 서재입니다. 오늘 또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웹소설에 대한 모멘텀 플러스 오늘 이제 웹툰 컨텐츠주 상승과 맞물려서 또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밀리의 서재의 상승. 근데 배경을 두고 여러 가지 얘기를 또 붙이더라고요. 네.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오늘 웹툰 관련주들 시세가 전반적으로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어떤 웹툰 관련 사업으로 갖다가 나스닥에 상장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일단 뭐 나스닥 상장을 통해서 이제 투자 자금이 확보가 된다라면은 그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시 웹툰 사업에 쓰이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웹툰 관련주들이 이러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서 오늘 상당히 좀 좋은 시세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웹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부터 여러분들 이제 넷플릭스나 OTT를 보실 때 과거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제는 하나둘씩 이 탑10 순위 안에 이 애니메이션이 하나씩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재생산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미 단행본을 통해서 한번 이제 유행에 한번 불었다가 그다음에 그 과거에 했던 IP를 가지고서 이것을 다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더니만 과거 매출이 다시 한 번 더 점프업되는 그런 효과를 일본에서 이미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OTT 기업들이 이 애니메이션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이 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견을 했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추세는 뭐 단기에 꺾이지는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웹툰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밀리의 소재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특이하죠. 웹소설에 대한 어떤 플랫폼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분기 내에 이 웹소설 플랫폼을 만들게 된다라면은 지금 웹툰 같은 경우는 카카오 웹툰도 있고 네이버 웹툰도 있는데 웹소설 플랫폼은 딱 생각해 보면 딱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 지배자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밀리의 서재가 이 웹소설 플랫폼을 다 먹은 것 아니겠냐라는 기대감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요. 이 또 하나 이것 좀 뭐 약간 웃자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책을 사면은 다 읽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밀리의 서재도 한번 구독을 하게 되면은 구독을 해서 책을 읽지는 않지만 구독 취소를 의외로 많이 안 하신다고 합니다. 이 구독을 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서도 뭔가 양심병이랄까요? 그렇게 많이들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회사 측에서도 약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기본 매출이 확보가 된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목표까지 제시는 어렵겠습니다만은 현재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그렇게 부담이 없는 주가이고 웹소설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이 현재 63%로 과반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조금 더 끌고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밀리의 소재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3위 또 루닛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들어서 조금씩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이제 역대 최대 매출 또 실적 발표도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날 미국 학회지의 루닛 스코프 연구 논문 게재 소식에 관련해서도 또 영향받는 모습입니다. 올해 또 흑자 전환 예상된다고 하는데 루닛 좀 올해 조금 더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조남 차장님? 그러니까 작년 안에 에코프로와 같이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가 루닛입니다. 그러니까 재작년 말 대비해서 루닛이 한 15배 정도 올랐었거든요. 한 9천 원 정도 했던 주식이 13만 원대를 찍다가 내려왔으니까요. 루닛은 정말 사업 구조가 좀 간단합니다. 루닛 인사이트하고 루닛 스코프 이 두 개가 매출의 95% 이상을 점유하는 거고요. 루닛 인사이트 같은 경우는 암을 진단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 진단에 특화된 이 솔루션이고요. 그리고 루닛 스코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면역 항암제의 이제 반응률을 좀 높여주는 건데요. 면역 의사들이 이제 면역 항암제를 사용할지 말지의 여부를 그 AI 데이터 기반으로 판단을 해주는 그런 것도 하나의 일종이고요. 여러 가지로 결국엔 의사와 환자, 병원 모두한테 이익을 주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그 높은 주가 상승을 이어갔고요. 그리고 작년 말에 이제 큰 빅딜이 하나 있었어요. 2,500억을 주고 볼파라라는 회사를 샀었는데요. 이 회사는 또 유방암에 특화된 검진 AI 플랫폼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루닛이나 그리고 볼파라나 매출과 이익을 보면 정말 볼파라 같은 경우에는 뭐 매출이 한 300억 정도, 그것도 이번 연도 기준이고요. 루닛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한 250억의 매출의 대규모 적자입니다. 이번 연도 또한 흑자 전환은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루닛은 정말 미래 성장성이 좋습니다. 분명히 AI를 이용한 의료는 분명히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대시세를 냈던 이런 종목들은 다시 한번 올라가려면 한 번의 기회는 있거든요. 저는 그 기회가 작년에 이제 유증을 했었죠. 그래서 권리락일인 11월에 주가가 10만 원이 다시 한번 넘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가 이제 어떤 두 번째 고점을 찍은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루닛은 미래 2차 전지와 마찬가지로 한 2030년의 어떤 매출과 이익을 땡겨와서 주가가 미리 다 반영해서
돼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어제같이 이렇게 좋은 뉴스가 나왔음에도 좀 뭔가 예전 같은 차트의 흐름이 아니잖아요. 올라갔다 하면 꼭 여지없이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지금은 시장은 뭔가 새롭고 좀 미래지향적인 걸 찾고 있는데 이미 그걸 반영한 특히 제가 그 기준을 보는 건 10배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드리면서 10배다. 그래서 17,000원에서 17만 원이 목표 주가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레인보우 같은 그 고점을 한번 넘고 내려왔죠. 근데 루닉 같은 경우는 그 13만 원을 고점을 넘지 못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은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단기적인 어떤 이슈로 통한 매매는 가능하지만 옛날 같은 그런 네. 큰 시세의 흐름을 보고 접근하시는 건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이로운 상승에 대한 눈높이를 좀 낮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터넷 뱅크 진출을 워낙 이제 시장의 시너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좀 의구심이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증명해 갈 수 있을지 조금은 더 지켜보자라는 보수적인 관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실시간 또 유튜브에서 시청자분들의 대화도 살짝 엿보고 갈까요? 네, 오늘 잉하룽님께서 리튬 관련주 무슨 이슈 있나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네, 오늘 리튬 관련주 장 초반부터 뭐 실적이 잘 나왔던 미래 나노텍이라든지 강원에너지도 포스코 퓨처엠과의 수주 소식과 더불어서 강세를 보였고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종목 확산 하이드로 리튬도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CATL이 리튬 광산, 감산을 돌입했다라는 소식과 이런 핵심 광물 생산 기업들이 대형 프로젝트가 속속 중단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공급 과잉이 좀 풀리고 가격도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좀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과연 정말 추세적인 반등까지 나올 수 있을지 오늘의 리튬 테마 그리고 2차 전지주들의 반등까지 꾀할 수 있을지도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신성델타테크 코스피 코스닥님께서 점점점 이러면서 오늘의 또 급등을 꼽아주셨는데요. 이 표현밖에 쓸 말이 없습니다. 주가 정말 미쳤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장주도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신성델타테크의 급등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긴 하겠지만 주식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의욕을 떨어뜨리는 급등이라고 할까요? 주가 급등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이런 관련해서 예측 불가의 영역이긴 한데 또 여쭤보도록 하고요. 오늘 또 제가 테마 중에 어떤 테마가 가장 눈에 띄시냐고 여쭤봤었는데 우리 제이쪼르기님, 흑사자님, 뽕아기님께서 웹툰 테마를 꼽아주셨습니다. 앞서서 밀리의 서재를 보기도 했지만 오늘 Y랩이라든지 또 급등하는 종목들 MBT, 미스터블루 흐름 좋은데요. 웹툰 테마도 네이버 웹툰 상장 연내 가시화되면서 들썩들썩되고 있는 만큼 조금 더 테마격의 상승이 이어질 수 있는지 테마의 힘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성우 이사님, 리튬 테마와 신성델타테크 여쭤볼까요? 네. 리튬 같은 경우는 오늘 뭐 하이드로 리튬, 강원에너지, 리튬 포워스 같은 종목들이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하이드로 리튬으로 예를 들어 드리게 되면은 고점이 작년에 69,900원이었습니다. 지금 6,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소위 10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이죠. 제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뭐 강원에너지도 마찬가지고 리튬 포워스 같은 경우도 사명을 몇 번 변경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역시나 작년에 2차 전지의 어떤 큰 대시세가 났기 때문에 거기에 묻어가는 그런 어떤 테마 섹터, 테마 종목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리튬 관련주들이 그런 종목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금양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엄청난 영업이익 적자를 보여주고 있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는 300억대 적자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 돈을 벌어야 될지, 벌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물며 뭐 하이드로 리튬, 강원에너지, 리튬 포워스 같은 종목들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돈을 벌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아직까지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라면은 고점 대비 10분의 1 토막이 난 것도 우리가 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종목들의 경우에는 이런 반등을 뭐 여러분들이 뭐 단기에 들어서 뭐 오늘 들어가서 뭐 내일 팔겠다 뭐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일단 너무 중기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은 조금 지양해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뭐 또 최근에 들어서 이제 2차 전지 한 번 더 첨언을 드리게 되면은 뭐 에코프로 BM인가 에코프로 관련 종목들, 특히 오늘 LNF가 오늘 5%대 급등하는 모습이 또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결국은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는 공매도 포지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내가 여기서 공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얼마나 밑으로 주가 더 내려가서 내가 먹을 놈이 얼마나 될까를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부터는 별로 먹을 놈이 없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둘씩 기존에 취해놨던 공매도 포지션을 이제는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것을 봤을 때는 빠르지는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2차 전지의 경우는 바닥을 잡을 가능성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어난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와이랩, MBT, 미스터블루, 핑거스토리, 웹툰 관련한 종목들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기 이제 일단 좀 테마격으로 이제 항상 이제 종목군을 형성하면서 네이버 웹툰 이슈가 나오면 좀 움직이잖아요. 와이랩을 비롯한 또 좀 시총 작은 종목들에 대한 탄력도 조금 더 움직일 여지 있을까요, 조남주 차장님? 여긴 지금 이제 웹툰 관련주가 움직이는 이유는 그 네이버 웹툰의 이제 글로벌 확장이 이제 시발점이었고요. 거기에 이제 연내 이제 상장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럼 네이버 웹툰의 규모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 상장가액으로 한 4조에서 5조가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매출이 작년 기준으로 1.5조 정도가 되고요. 영업 적자는 2,295억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 전년도에는 3천억이 넘는 적자였어요. 자, 네이버 웹툰 그렇게 잘 나간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적자가 심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웹툰 시장이 성숙된 시장이긴 하지만 글로벌리 하게는 아직도 투자할 게 많이 남은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관련된 미스터블루나 오늘 상한가를 갔던 와이랩 같은 회사들 보면 정말 매출이 다 1,000억이 넘는 회사가 없습니다. DNC 미디어 맞아요.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매출도 이익단에서 보면 DNC 미디어가 가장 잘 버는 회사 중에 중소형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마진이 5%, 매출 700억에 마진 5%이 정도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밸류에이션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산업의 확장성으로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은 네이버 웹툰이 6월에 상장 예정이지만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결국엔 상장을 하게 될 거고요. 네. 이에 따른 관련주의 흐름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와이랩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주셨었는데 와이랩 같은 경우는 2대 주주가 네이버 웹툰이고요. 3대 주주가 CJ ENM입니다. 좀 특이한 지분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가 SK텔레콤이 2대 주주로 있으면서 주가가 급등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와이랩 같은 경우도 지금의 이익 규모보다는 이런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와의 시너지 그리고 이에 대한 협업에 대해서 좀 보신다면 충분히 앞으로도 좋게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밀리의 서재도 그리고 웹툰 테마도 이 산업에 대한 확장성에 두고 그 모멘텀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다. 테마의 힘, 긍정적인 분석까지 주셨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핫한 종목 2위와 1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오시죠. 네, 2위 열어보겠습니다. 2위는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이어 올해에도 실적 성장이 가속화되고 2026년까지 수익성 향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고객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 설비를 확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번 대규모 투자로 생산 능력이 2배가량 증가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위는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마지막 1위 보겠습니다. 1위는 유한양행입니다. 지난해 신약 연구개발에 1,854억 원을 투자한 유한양행은 지난 4년간 매출액의 2자릿수 비율의 투자 비율을 유지해오고 있는데요. 올해 실적 개선 기대감에 더해서 연구개발과 관련한 기대감 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는 글로벌 빅파마로부터 상업화 로열티를 수령하는 첫 번째 국내 기업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하기도 했는데 1위는 유한양행이 차지했습니다. 네, 자 2위 HD 현대일렉트릭과 함께 효성중공업 그리고 LS일렉트릭까지 전력기기주 전반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HD 현대일렉트릭은 워낙 너무 잘 가고 있고 오늘 또 신공장 투자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신고가 경신하고 있고요. 여긴 MSCI의 기대감이 있다고는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그 외에 이제 효성중공업이라든지 LS일렉트릭은 현대일렉트릭 가는 것만큼은 사실 잘 못 가서 나 똑같은 전력기기주 갖고 있는데 좀 소외되고 있다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각각 좀 다른 전략을 구사해야 되는 걸까요? 네, 어쨌든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작년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었던 종목들이었었죠. 일단은 이제 피크아웃을 이겨내고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작년 하반기 여러분들 이 전력기기주들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수출 데이터 일주일치 보고서 갑자기 급락이 나오다가 다음날 다시 올라가는 등 여러 가지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종목인데요. 이제는 약간의 뭐랄까요? 이제는 클라이막스 구간으로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업황의 클라이막스라기보다는 주가의 클라이막스라는 어떤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5월 MSCI 편입 기대감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게 되면 이제 대형 변압기가 상당히 좋고 재룡 전기도 워낙에 숫자가 잘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형 변압기라는 이유만 가지고서도 주가가 좀 대형 변압기만큼 못 간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뒤늦게 오늘 뭐 효성 중공업도 이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역시나 이 변압기를 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효성 중공업을 들고 있다면 지금의 반등을 이용해서 차라리 HD 현대일렉트릭으로 갈아타시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LS 일렉트릭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주도주 하나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지 2등주, 3등주의 경우는 나중에 어차피 이거 업황 언젠가 꺾이거든요. 꺾일 때는 제일 먼저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주도주로 여러분들이 좀 지금의 반등을 이용해서 포트폴리오 아까 좀 압축시키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과연 이것이 끝이 언제일 것이냐, 뭐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이 변압기 섹터가 한번 대시세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2012년에서 2014년 이때였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이제 고점이 맞았냐면 증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주가가 고점이 이제 피크아웃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조금 이제 그런 모습들이 살짝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증설을 한다던가 그리고 새롭게 공장을 짓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약간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 힌트는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이 지금까지 나온 영업이익률보다 좀 떨어지는 매출은 늘어나고 있으나 영업이익률 자체가 떨어진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들리게 되거나 나오게 된다라면 약간 주가의 고점의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매출은 늘어나지만 공급의 과다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떨어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변화기들을 계속 가져가 보셔도 좋으나 숫자가 나타나고 그리고 매출이 나오고 영업이익이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포인트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 고점을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일렉트릭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1위 유한양행 또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도 이달 들어서 조금씩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뭐 올해 이제 레이저 티닙 병용요법 미 FDA 1차 승인 좀 기대감이 있는 가운데 유한양행 좀 올해 얼마나 좀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주남 차장님? 오스커텍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참 우리나라의 뭐 1위 사업자로 불려도 될 만큼 모든 제품이 똑같은 약효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유한양행 타이틀을 가면 비싸게 팔립니다. 뭐 실제로 병의원에 영업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어떤 로열티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유한양행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가율이 되게 높아요. 매출 원가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다른 회사들이 뭐 40%에서 60% 정도의 매출 원가율을 기록하는데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매출 원가율이 70%까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진이 3%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유한양행의 주가는 결국엔 뭐에 판명이 되냐면 기존 약을 팔고 덜 팔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앞서 말씀하신 레이저 티닙의 승인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레이저 티닙은 이제 렉나자라는 명으로 우리나라에서 1차 치료제로 승인을 받고 이제 보험 적용이 1월부터 됐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치료받으신 분들은 대략 원래 6,800만 원 정도 되는 약을 350만 원 정도의 지금 처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쟁약인 타그리소하고 똑같이 보험 등재가 됐기 때문에 이제 환자들 입장에서는 폐암 환자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요. 최근에 좀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처방액 기준으로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결론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국이잖아요. 한국은 다 됐고 글로벌 임상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유럽과 미국의 FDA 신청을 최종 승인 신청을 넣었고요. 12월에 넣었습니다. 뭐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연말 정도의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하지만 훨씬 더 땡겨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 타그리소와 화학요법의 병용요법이 또 1차 치료제로 이번에 또 승인을 받았거든요. 폐암. 원래 타그리소가 있습니다. 근데 화학요법으로 병용을 했더니 효과가 더 좋아서 또 1차 치료제로 또 승인을 내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존 타그리소를 처방받던 사람들이 이제 화학요법의 병용요법으로 처방을 받겠죠.
효과가 더 좋으니까요. 마찬가지로 렉나자 같은 경우도 존슨앤존슨의 아미반타맙이라는 약과 병용요법으로 지금 승인을 받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렉나자 단일요법으로 지금 승인을 받아서 처방을 하고 있고요. 이게 FDA 최종 승인을 받으면 이제 렉나자 단독요법보다 훨씬 더 임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유한양행이 작년 말에 중순이죠. 10월에 이제 고점을 찍고 급락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바로 이 병용요법에 대한 임상 결과가 나왔는데요. 좀 애매하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모두가 다 된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지표에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타그리소의 그 승인 내용을 좀 보면 유한양행의 그 렉나자와 비교했을 때 충분히 승인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스코텍은 왜 오스코텍이 계속 언급이 되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오스코텍의 약을 유한양행이 라이센스 인을 했고요. 이거를 또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인 얀센이 라이센스 인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눠 먹기를 셋이서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한양행이 탄력이 조금 더 적고 시총 대비해서는 오스코텍의 시총 대비 수익하는 그 로열티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의 승인에 베팅을 한다면 내가 공격적이라면 오스코텍에 베팅하는 게 당연히 맞고요. 네. 거기에 나는 그래도 조금 탄력을 좀 두려워한다고 하면 유한양행에 베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그 전에 승인 나기 전에요. 이제 신속 신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타그리소 같은 경우에 부여되고 나서 한 4개월 정도 있다가 승인이 났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뭐 빠르면 뭐 2월이란 얘기도 있고요. 네. 늦어도 4월 안에는 신속 심사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 심사권은 거래 기준으로만 봐도 한 1,000억에서 3,000억 정도의 거래되는 심사권이에요. 예,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레이저티닙의 병용요법 미국 FDA 승인 기대에 따라서 또 유한양행, 또 오스코텍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5위 엔캠부터 1위 유한양행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김성훈 이사, 조난줌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